오늘 거북목 할 차례죠. 지지난주에 혜윤 선생님이 신청하신 주제예요. 사람들 이렇게 8단계 많이 발라주시잖아요. 주위에서 혹시 발라줘 보셨어요? 8단계? 발라줘 보면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등을 베끼면 7명 정도가 거북목이 있는 건 맞더라고요. 현대인들 필수품이라고 적어놨는데 현대인들은 거북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있었고 거북목 저는 진짜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거북목 있었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있으시고 특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북목 다 있으세요. 그죠? 거북목이 이거잖아요. 여기 대추혈이라고 여기 숙이면 톡 튀어나온 뼈 근처에서 이렇게 뭐라 했지? 살 근육 같은 게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거북목이고, 병원에서는 이 거북목을 자세의 문제라고 되게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 앉아있을 때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목을 이렇게 빼니까 근육이 생기네. 그거 맞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머리 무게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목이 받치고 이 머리의 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응? 내 목이 몇 킬로의 머리를 감당하고 있는지 찍어보세요. 응? 내 목에 얹고 있는 이 얼굴과 이 해골과 뇌와 피부, 인간의 목이 감당해야 되는 머리의 무게 찍어보세요. 몇 킬로쯤 될까요? 선생님들 머리 몇 킬로쯤 되세요? 찍어보세요. 볼링공 정도, 그러니까 몇 킬로쯤 될 것 같아요? 쌤들 생각에 내 머리는 몇 킬로쯤 될 것 같아. 머리만 따로 잴 수는 없어서 무게를 재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있더라고요. 그 기록이. 사람의 머리가 4kg에서 5kg 정도래요. 7kg, 머리 크면 그럴 수 있지. 남자분들은 그럴 수 있고요. 보통 평균 5kg 전후라고 얘기하고, 보통 4.5kg에서 뭐 5.5kg 그 사이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 목이 매 순간 24시간 360, 9에서 12kg? 머리가? 그러면 다이어트는 굉장히 힘들겠어요.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네. 볼링공을, 쇠공이 있더라고요. 쇠공인가? 플라스틱 공인가? 어쨌든, 인간의 해골 무게하고 똑같은 무게를 이렇게 주더라고.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머리가. 5kg, 그냥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힘이 빠진 상태의 4-5kg는 굉장히 무거워요, 선생님들. 그거를 이 목이 매일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척추 위에 목이 잘 얹어져서, 이 척추로 무게가 내려가면, 몸에 큰 하중이 없는데 목이 앞으로 빠지면 이 등에 있는 근육이 머리의 무게를 감당해야 해요. 이 등에 있는 근육과 이 목 근육이 얘를 들고 잡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4kg를 계속 들고 있으면 선생님들 가방을 500g짜리 가방을 계속 메고 다녀도 어깨 근육이 붙어요. 이렇게 승모근이 부풀어요. 왜? 지속적으로 긴장이 가니까. 근데 이 머리는 머리는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뒷목이 계속 부하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건 습관이죠. 컴퓨터 하면서 이렇게 하고, 고개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잖아. 허리를 숙이면 허리가 아프니까 머리만 이렇게 빼요. 그럼 이제 이쪽 근육이 모두가 다 계속 긴장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똑바로 눕는 게 힘드니 계속 높은 베개를 베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북목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목침? 나무 베개 있죠? 그거를 베는 게 목 디스크와 거북목을 제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옛날에 어디서 들었어요. 일단 이렇게 제껴진 목을 당겨와야 돼요. 이게 만성화가 되면 똑바로 누워도 머리가 땅바닥에 안 닿아요. 그래서 거북목은 현대인들은 다 했어요. 자세히 문제가 좀 있고 다들 승리 좀 급하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몸보다 머리가 먼저 나갔고,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계속 앉아있고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진짜 많이 생겨요.
생각이 돌아가면 생각이 계속 앞으로 당겨지거든. 머리는 앞으로 가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되게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예. 그래서 보통 거북목은 이제 일단 학생 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계속 이루고 공부를 하잖아요. 앉아서 이루고 공부를 하면, 고개를 숙인 상태면 당연히 뒷근육이 얘를 당기고 이걸 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 책을 세워놓고 똑바로 하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목을 그대로 척추에 얹는 요 자세 되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뭐 있지만 일단 거북목을 이제 없애는 건 자세의 문제도 있고요. 긴장도를 풀어주는 건데, 문제는 내가 자세가 이렇게 됐는데 긴장도를 풀어버리면 어깨가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북목이신 분들은 본인이 통증이 있는 걸 잘 모르죠. 왜?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있고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통증을 잘 못 느끼는데, 거북목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어깨 통증을 무지하게 느끼세요. 되게 많이 아파. 그래서 어깨는 분명히 계속 풀어지고 있는데 점점 더 아파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선생님들. 그래서 계속 운동하시고 스트레칭 하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또 그게 있죠.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근육을 억지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 스트레칭은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근육의 결을 따라서 스트레칭을 하자, 되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빡빡 늘리기만 하면 오히려 다른 근육이 더 굳어서 이제 견갑골도 굳고 근육이 다 굳어요. 그래서 보통 거북목이라고 하면 견갑골보다는 승모근이라고 해서 어깨 요 밑에서 뭐라 그러지? 목부터 내려가서 어깨, 그다음에 여기 척추까지 이렇게 있는 승모근도 있어요. 그 승모근이 이제 굳기 시작하는 게 거북목의 시작이에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만성적인 근육 긴장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아요. 거북목. 그러면 만성적인 거북 긴장목이 페퍼민트로 풀릴까요? 물론 일단 처음엔 되게 시원해요. 되게 시원한데 안 돼요, 어느 이상. 그 다음에 여기 거북목이 생기면 여기서 있는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렇게 돼서 꺾이면 몸을 이제 근육도 버티지만 뼈도 버텨야 되고, 근육에 이제 불균형이 생기면 잡아당기는 게 달라지니까 디스크가 빠져나와요. 그럼 목 디스크가 생기는데, 보통 목에 오는 대부분의 질환은 거의 다 간 때문에 와요. 간하고요. 그 다음에 콩팥 때문에 와요. 뒤쪽이니까 콩팥도 관여하고, 근육이니까 간이고, 목이니까 간이고. 그래서 간 때문에 많이 와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가속화가 돼요. 물론 시작은 장기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시작은 뭐 자세나 환경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거를 가중시키는 건 콩팥과 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간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내가, 그러면 거북목은 계속 가중된다. 점점 더 두꺼워진다. 그래서 거북목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거북목이 없어진 사례는 대부분 아로마 터치 8단계를 하다가 없어져요. 아로마 터치의 사이드 이펙트, 즉 부수적인 효과가 등드름 사라지는 거하고 거북목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일단 8단계 구조를 보시면 밸런스, 얘가 세스키테르펜 덩어리예요. 우두 모음집이라서. 그러니까 뭉친 혀를 풀어요. 어깨에 뭉친 혀. 그래서 어깨에서 혹시 사열? 그 부항으로 피 빼는 거 있죠? 해보셨어요? 정말 장난 아니게 거품하고 끈적한 정말 선지가 나와요. 선지. 그 선지국 먹는 그 선지가 나와요. 정말 되게 많이 뭉쳐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밸런스, 라벤더, 이완이죠. 거기다가 티트리, 염증 잡죠. 만성적인 거북목은 만성적인 근육의 염증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온가드 따뜻하게 풀어주죠. 거기다 아로마 터치 혈액순환 좋게 해주고 근육 이완시키죠. 딥블루 염증과 재생과
통증을 다 잡고요. 페퍼민트 감각을 살아나게 하죠. 오렌지 독소 배출하고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요. 이런 8단계를 등에 계속 바르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선생님들. 그렇다고 해서 여기 거북목 있는 데만 오일을 바르면 풀어질까요? 예, 엘보가 오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에 근육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아래를 다 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일을 바를 때도 위아래를 다 발라주셔야 하고, 그리고 그냥 바르고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사지를 해줘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만성적인 근육의 경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오일을 바르고 따뜻하게 해줄 것뿐만이 아니라 자세 교정도 같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더 이상 안 받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집에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뭐니, 그거 늘리는 거 있죠? 추난 되게 비싸니까 동그란 반원 모양의 나무 베개가 있어요. 목침이라고 하죠, 선생님들. 그거를 베고 누우시는데 거북목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깨가 닿고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 있기 때문에 베개를 베면, 베개를 여기다 베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베면 이게 안 제껴져요, 선생님들. 안 제껴져. 안 제껴지고 들려요. 진짜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수건을 깔고 누워서 이게 땅바닥에 안 아파 달 때까지 계속 조금 하루에 뭐 5분부터 시작해서 5분, 10분, 15분 시간 늘려가시면서 오일을 계속 발라주고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시면 좋아져요. 근데 이제 여기만 딸랑 바르시는 게 아니라 등짝을 다 발라주시고 어깨까지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목 있죠? 머리 여기 예, 그래서 여기하고 귀 옆에까지 싹 다 풀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깨에 붙는 대부분의 경력이 여기서부터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근육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보통 돼요.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승모근이 굳기 시작하니까 어깨만 바르시는 게 아니라 뒷목, 머리 나는 뒷머리 나는 곳까지 싹 다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선생님. 그래서 거북목은 이게 만성화되면 그 뒤쪽으로 머리가 여기가 단단해지니까 위에 있는 머리 피가 잘 안 내려가요. 림프순환이 막혀요, 선생님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있는 피가 안 내려가면 압력도 높아지겠지만 독소가 안 빠지죠. 그래서 거북목이 심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두통도 많이 생기고요. 목이 그러신 분들이 스코지님 안녕하세요. 거북목이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되게 많이 힘들고 점점 생각이 무기력해지죠. 머리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이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내 몸에 독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안 되는 상황보다는 가능성에 집중할 때 내가 심장이 뛰어요, 선생님들. 그쵸? 그 심장의 박동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때 가장 신나는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고요. 가장 긍정적인 삶을,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거에 꽂히면 계속 주저하게 되고 재게 되고 그럼 점점 사람이 심장이 소심해진다 그러죠. 선생님들 소심하다는 한국말 있죠. 정말로 소심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가슴이 왼쪽에 심장이 있고요. 이렇게 흉곽이 있어요. 근데 어깨가 점점 좁아지면 이 흉곽이 좁아져요. 그럼 그 안에 있는 폐하고 심장이 오그라져요. 진짜로 폐 용적 자체가 줄어요. 그러면 심장 용적도 줄어요. 그게 소심해지는 거예요. 소심한 사람들이 어깨 이러고 댕기잖아. 한국말 정말 대단히 의미가 심장한 말들이 많거든요. 이러고 댕겨요. 이게 거북목의 기본 자세잖아. 거북목이 된다. 우리 집의 남자들이 쪼잔해지고 소심해진다. 그런 거 바라는 엄마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쵸? 거북목은 고쳐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식구들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죠. 그럼 내 거북목을 진단하는 방법, 병원에 안 가도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들. 엄지발가락 있죠. 엄지발가락을 확 제껴보세요. 발등 쪽으로. 그럼 제껴지잖아요. 근데 거기가 중간에 분명히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훅 꺾어져, 이렇게. 이렇게 내가 발을 보여줘야 되나? 발가락이 있으면 이렇게 꺾어주고 밑에 이렇게 편편하게 베드가 있죠. 발 여기 올라오는 그 정도 베드가 있어요. 뭐라 그래? 발가락 젖히면 판판한 데가 나오잖아요. 그 베드가 나와야 되는데 디스크이신 분들은 발가락을 젖혀도 베드가 안 보이고 쫙 일자가 돼. 안 젖혀진다는 얘기죠. 엄지 발가락의 그 관절이 내 목의 반사구예요. 이 엄지 발가락의 상태를 보면 내 목 디스크나 목의 상태가 보여요. 신기하죠? 빨리 발을 다 봐봐. 본인이 거북목인지 디스크인지 체크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유연하게 잘 넘어가요. 그럼 괜찮은 거. 거북목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책을 진짜 많이 보는데 거북목이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 행동은 느리지만 꾸준하고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거북목이 되는 게 아니라 거북목이 진행되면서 무기력과 부정적인 사고가 따라온다고. 진짜 몸에는 안 좋은 게 거북목인 것 같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되게 조심스럽게 실패가 두려워서 대각선이 된다니까? 190도를 안 꺾어져요, 엄지발가락은. 대각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판판한 데를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부터는 제끼면 눌러져요. 누를 수 있는 판판한 언덕 같은 게 나오죠. 근데 엄지발가락에서 그게 안 눌려지고 판판한 언덕이 안 나오면, 그럼 선생님, 목 디스크나 거북목, 어깨가 되게 많이 굳어 계신 거세요. 네. 자꾸 피면 또 펴져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굳어 있는 거야. 이 거북목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고, 이게 일자야. 그냥 일자로 그냥 착 베드가 안 보이고 딱 일자가 돼. 그럼 100% 디스크예요. 목 디스크.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목 디스크야. 목은 내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365일 24시간 비슷한 자세로 내가 습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남들이 봐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북목의 상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목 자체가 여기서 약간 한번 꺾였어요. 저도 거북목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승질 급해갖고 이러고 다녀서 저는 이렇게 등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목표가 저는 이렇게 올라가요. 한번 휘긴 했어요. 거북목이 약간 이게 볼록한 게 여기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아로마 쓰고 진짜 많이 좋아졌고 운동도 많이 해요.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근데 진짜 많이 없어지긴 했어. 제 거북목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저 정도의 어깨 상태면 되게 통증이 심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신 염증 오일을 바르잖아요. 프랑킨센스, 꽃파이바, 라벤더, 로즈마리,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많이 쓰는 오일들은 아니었는데 전신 염증 오일을 쓰면서 몰랐어요. 통증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무딘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못 발랐어. 찜질방 갔다가 못 발랐어요. 그랬더니 이틀 동안 어깨가 아파 잠을 못 잤어요. 오일의 힘이었구나. 바를 땐 몰랐는데 안 바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일이 그렇잖아요. 바를 땐 몰라요. 그냥 잘 모르겠어. 다 좋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안 쓰시면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오일의 효과로 버티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밤중에 깨서 오일 처발랐어요. 진짜 처발랐어요. 그랬더니 정말 뜨거워지면서 뒷불로 발라야 뜨거워지더라고. 저 웬만해서 어깨 안 뜨거워지거든요.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럼 조금씩 풀리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 전신 염증 오일 발랐을 때가 아주 서서히 이렇게 증상이 사라진다 그러나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조금 남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풀렸어요. 잠을 못 잤어. 어떻게 누워도 불편한 거지. 네, 예.
그래서 이게 수면의 질과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고요. 여기 있는 림프가 배출이 안 되면 두통도 오지만 머리에 독소가 쌓이고 그러면 탈모의 원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의 원인도 돼요. 거북목이신 분들 중에 잠을 이렇게 잘 주무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예, 림프 순환이 안 되니까 열이 고이죠. 그러면 되게 많은 증상들이 와요, 선생님들. 그래서 어깨 푸는 건 되게 중요하고, 제가 탈모할 때도 늘 강조하는 게 이 배출이잖아요. 머리에 있는 림프 순환을 잡아줘야 탈모가 없어진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어깨 디스크와 목 디스크와 거북목이에요. 그래서 거북목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질병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현대인들이 두통이나 탈모를 달고 산다는 얘기고, 사실 그렇잖아요. 탈모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여자고 남자고 탈모는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머리는 계속 나지만 빠지는 게 나는 것보다 많아지면, 빠지는 게 많으면 탈모잖아요. 나는 게 안 나는 사람은 없어. 보윤쌤 안녕하세요. 나기는 다 나는데 빠지는 게 빠른 게 탈모예요. 근데 빠지는 게 빠르다는 건 머리 상태가 모발을 오래 못 붙잡고 있다는 얘기고, 즉 모공이 열려 있다는 얘기고, 머리가 뜨겁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는 열이 배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 거라서, 예, 여기 풀어주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북목이 되게서 여기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골반 틀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고 턱관절도 틀어져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 몸에 골반이 살짝 틀어지면 어깨가 살짝 틀어지고 턱관절이 틀어지고, 이래 균형이 맞거든. 이제 우리 몸은 균형이 서 있으려면 균형이 잡혀야 돼. 한쪽으로 기울여 서 있을 수는 없어서, 한쪽이 골반이 기울어지면 어깨는 이렇게 기울고요, 턱관절은 이렇게 기울어요. 이래야 균형이 맞으니까. 내가 살겠다고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몸에 전반 만성적으로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고, 순환의 불균형이 오잖아요, 양쪽으로. 예, 그래서 양쪽 불균형이 심화가 되죠. 얼굴도 좀 찌그러지고, 눈, 코, 입이, 저도 약간 눈, 코, 입이 약간 이렇게 양쪽이 좀 비대칭이긴 한데, 물론 대칭인 분들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되게 심화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턱관절이 틀어지면, 근데 머리 관절이 틀어져요. 머리가 다 이렇게 결합으로 붙어 있긴 하지만, 만성적으로 찌그러지면, 성린쌤 안녕하세요. 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턱관절이 문제가 생기면 머리에도 문제가 오는 이유 중 또 하나가 뭐냐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씹는데 되게 힘들어. 골고루 안 씹히고요. 근데 선생님들, 이빨의 저작 운동과 이 저작의 자극이 뇌를 깨우거든요. 그래서 틀니를 빨리 하시는 분들, 저작이 힘드신 분들이 치매가 진짜 빨리 와요. 이거는 정설인 것 같아. 그래서 이 턱관절은 소중해요. 선생님들의 그 말년의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게 턱관절이니까, 다 우리 몸은 두루두루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아우름님 안녕하세요, 서현쌤. 오랜만에 뵈어요. 그래서 거북목은 진짜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라 그러지, 거북목을 아로마만 발라서 소축이 쉽지 않아요. 또 혼자서 바르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 8단계를 매일 바르시면 좋아하는 지는데, 안 바르면 또 틀어지거든요. 자세의 문제도 있고 이완의 문제도 있어요, 선생님들. 제 친구 거북목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등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등에 이렇게 굽어서 소담한 애가 있어서,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살이 빠져도 이건 안 없어지더니 일을 시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니까 빠지는데 1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싹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가 어깨 곰 몇 마리는 얹고 사는 거잖아요. 혼자 바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도 있잖아. 그 막대기 꽂는 거. 그 외국 사이트에 보면 그런 거 팔아요. 막대기에 구멍이 뚫려 있고, 구멍이 고무 패킹이 돼 있어서 롤롤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등 긁는 것처럼 바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잘 안 샀어요. 샀는데 안 써지더라고. 예, 등 근육이 풀려야 돼요. 예, 그 얘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8단계를 선생님들 모여서 하시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 내가 8단계 하고 그 다음에 목침 베는 거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이게 짱인 것 같고, 지금 서연쌤 들어오셨지만 CST도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라서 이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셔야 돼요. 선생님. CST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필라테스 같은 것도 하는데 이거 잘못하시면 근육에 되게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PT나 헬스보다는 필라테스가 조금 더 스트레칭 쪽으로는 좀 유리한 것 같아. 내가 하는 걸 보니까 조금 덜 무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 잘못 가시면 오히려 근육이나 거북목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거북목 관리는 제대로 관리받지 않으실 거면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8단계 바르는 게 제일 빠르고, 아니면 어깨 쪽으로 계속 바르시고 허리 여기 손 닿는 데까지 다 풀어주셔야 돼. 도테라 액세서리는 도테라에서는 안 팔아요. 아로마 액세서리는 따로 파는 데가 있고, 선생님이 갖다 파세요. 잘 팔릴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안 써져. 내가 사봤어. 플라잉 요가는요, 선생님, 요즘 되게 유행이거든요. 안 해봐서 딱히 뭐라고 말 못하겠지만 요가가 스트레칭이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한데, 플라잉 요가가 되게 몸에 근육 생기는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은 얘기라 이걸 정설이라고 전 얘가 안 해봤기 때문에 딱 잘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보기에는 저건 참 준비 운동과 몸의 준비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우시면 그것도 방법이 있지 싶은데, 스트레칭은 잘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가도 많이 해봤고, 이제 PT도 되게 많이 받아보고 해봤는데, 선생님을 잘 만나는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니실 거면. 제대로 다니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의외로 요가 선생님들이 근육통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하시고요. PT 하시는 선생님들도 관절과 근육이 멀쩡하신 분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저희 PT 선생님은 스스로 얘기하더라고. 자기 운동 중독이라고. 그래서 자기 관절이 너무 많이 써서 나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하대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관절과 근육이 빨리 나가서 수명이 되게 짧다고, 그쪽 관절 수명이.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나름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한 군데 고집하기보다 일단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본인한테 맞는 곳을 찾는 것도 괜찮고, 그거는 네. 선생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등 근육을 또 푸는 방법 중에 하나, 등 근육을 지배하는 경락이 있어요. 방광경락이에요, 선생님. 경락. 즉, 콩팥.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이 등에 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래 다리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면 우리 등도 좀 도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스트레칭 하는 방법. 예, 그래서 등을 펴는 운동을 되게 많이 해주셔야 되고, 어깨를 내려주시는 운동도 되게 많이 해주시면 도움 되세요. 운동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보면 내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참 온라인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참 없네. 네,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언제 오프라인에서 한번 뵐까봐요, 선생님들. 근데 일단 혼자서 하실 때는 폼롤러도 괜찮고, 근데 폼롤러 너무 아프더라. 나는 해봤는데 반원 폼롤러도 괜찮고요, 목침도 괜찮고, 예, 집에서 처음에 아파요. 굉장히 아파서 오래 못해요. 그래서 5분이라도 매일매일 하시면 조금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나중에는 목침을 베고 잘 수 있는 정도까지가 되시면 디스크도 나아요. 목 디스크가 진짜 낫는다니까. 아주 터져서 그런 거 아니시면 나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면 심소장 선생님, 심소장.
겨울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봄인데 심소장이 그렇다라는 건 근데 언제부터 그러실까요? 뭐 어쨌든 예. 신장도 들어가고 심소장이니까 이 반사구가 콩팥이죠. 예, 맞아요. 선생님. 심장과 콩팥은 이어져 있고 등도 되게 뻣뻣하실 거, 손만 뻣뻣하신 게 등도 뻣뻣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이 오는 거라서. 그래서 신장 유지 잘 하시면 되게 좋고, 그래서 아로마는 시트러스 많이 드시고요. 몸에서 혈액순환 되는 거 많이 발라주시면 조금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3주 정도. 그럼 봄이 와서 그러네요. 선생님. 그건 간 때문이에요. 예, 심포가 부어서 그러실 수 있어요. 간 때문이에요. 오일 너무 과다 복용하지 마시고 바르는 거 위주로 가시고, 먹는 거는 가볍게 선생님, 가볍게 시트러스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먹는 게 다 간으로 가서 간에서 해독하느라고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오일 많이 쓰시는 거 아니까 먹는 거 좀 줄이시고 바르시는 쪽으로 가시는 것도 간을 좀 쉬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 이렇게 아로마를 이렇게 전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먹기가 좀 힘들어요 하면 이제 어머 몸에 좋은데 맛이 무슨 상관이에요? 난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감사한 말씀이긴 한데 뭐든지 무리하면 안 되고 아로마는 약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몇 방울씩 하루에 2번 드세요 그랬다고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계속 무조건 드시는 거 안 되고요, 선생님들. 몸을 이렇게 많이 관찰하셔야 돼요. 내 몸의 느낌, 몸의 통증, 몸의 상태, 굳는 정도, 이런 것들이 왼쪽 어깨에 심장 이슈 오실 때 됐죠. 네. 선생님, 서현쌤, 거름경락이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상화가 많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관상동맥 쪽으로 해갖고 어깨 통증 오실 수 있거든요. 보통 어깨 통증이, 왼쪽에 팔에 통증이 있다, 심장에 방사통이에요. 그래서 계절의 이슈도 좀 있고요. 올해는, 쌉쌀한 거 많이 드셔주시고, 짭짤한 거 많이 드셔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트러스 많이 쓰시면 좋겠고, 젠도크린도 조금씩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아로마 쓰시는 분들 중에서 되게 약간 좀 강박적으로 아로마를 들이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선생님들 위험 환자가 위험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위험 환자가 이렇게 지켜야 할, 조심해야 할 음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지키는데 신경 쓰느라고 위험이 안 나요. 이게 정설이야. 병원에서 그 얘기해. 근데 그걸 안 지키면 또 위가 아프다고 하는데, 위험 환자 중에 되게 나으신 분들 대부분이 약 먹어서 나으신 분들 거의 없고요. 그냥 너무 지키다가 힘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받는 거 먹자, 여기저기서 이렇게 먹다 그냥 내가 받는 거 먹을랜다, 일단 못 살겠다, 이렇게 그만두신 분들은 위험이 나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로마를 지켜서 쓰고 뭐 챙기고 이게 강박적으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선생님들 입병도 심장이 관여하는 곳이라서 혀하고 이제 입속이,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입속이 좀 깔깔하고, 혓바늘 잘 돋고 백태도 뭐 엄청 끼고, 맞아요. 입병 맞아. 때가 됐어요. 네, 올해가 좀 작년보다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러니까 일단 올해가 콩팥, 심장이 좀 힘든 해가 맞아요. 그래서 올해 콩팥하고 심장을 잘 관리해 주시면 내년에는 훨씬 좋아지실 수 있어요. 항상 위기는 기회의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위기란 단어와 기회란 단어는 같은 말이래요.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올해 이게 힘들다라고 했던 건, 내가 이 장부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증상이 안 나타나서 모르거든.
근데 증상이 나타나면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라져요, 증상이. 하지만 그 다음에 봤을 때 그 장부가 훨씬 건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신장, 콩팥 관리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체온이 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 콩팥하고 심장 쪽에 무리가 생기니까 순환이 잘 안 되고 배출이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배출 잘 잡아 주셔야 올해 조금 편안하게 지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올해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 저혈압이시거나 고혈압이시거나 이런 심장에 이슈가 있으시거나 배출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올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작년하고 또 느낌이 많이 달라요, 올해가. 그래서 뭐 그래도 우리는 아로마가 있으니까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꼭 아로마만 갖고 선생님 아로마 논문 쓰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로마를 쓰시지만 내가 아는 방법, 내 몸에 잘 맞는 방법 하나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몸에 이럴 때 이런 거 먹으니까 좋더라, 이럴 때 이거 하면 좋더라, 뭐 이런 거 또 이제 같이 병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여자들은 촉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서 땡기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돼? 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운의 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자들이 이게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자아하고 소통이 좀 잘 되시는 분들은 느낌을 알아. 아, 이거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 왠지 이유가 없어. 그냥 왠지 이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왠지 이게 하고 싶은 건 무조건 다 하세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런 촉은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지만, 그냥 내가 그려놓은 인생의 어떤 지도를 내 스스로는 아는 것 같아. 의식적으로는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머리로만 아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마음이 시키는 거 다 하세요. 그래서 올해 아니 3월밖에 안 됐잖아요. 마음이 나이가 40 중반이 넘어가면 이 마음의 소리는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알지? 마음의 소리. 내 스스로가 이렇게 뭔가가 내켜지는 느낌? 이거만 잘 따라가시면 선생님들 연말에 아, 나 올해 1년 잘 살았다 라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게 현실적으로든 아니면 그게 공부든 일이든 뭐 집안일이든 뭐든 애들이든 모두 상관없이 아 올해 1년 참 잘 살았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거북목 하다가 별 얘기 다 한다 진짜. 예 어쨌든 네. 올해 거북목 가중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 통증, 등 통증, 그다음에 승모근이 견갑골 사이가 넓게 보면 심장 뒤쪽이라서 심장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업 하는 거, 그다음에 어깨 넓히는 거, 이게 다 이게 가슴을 넓혀주는 운동, 견갑골 운동이 다 심장에 좋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도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하체 스트레칭, 뒤쪽 스트레칭이 콩팥에 좋아요. 그리고 옆구리 스트레칭이 간에 좋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런 거, 꼭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심장에 제일 좋은, 콩팥에 좋은 거 걷는 거. 걸으세요. 진짜 걷는 거 콩팥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콩팥, 그 발바닥에 심장에 원혈이 있고, 이게 등에 쫙, 발바닥, 뒤꿈치, 종아리, 허벅지 뒤, 엉덩이 타고 등에서 머리까지 올라가거든요. 요 라인이 풀려야 되고, 그 풀리는 시작점이 발바닥이에요, 선생님들. 내가 열심히 걷고, 근데 나는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시면 발 마사지라도 열심히 해주시고, 종아리 열심히 풀어주셔도 많이 좋아지시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콩팥이 안 좋아진다. 그럼 배출의 문제만
있는 것도 있지만 자궁, 방광 이것도 예, 수경락, 이게 약간 콩팥하고 같은 경락이라서 자궁에 혹시 좀 약하신 분들, 방광염 잘 걸리시는 분들은 올해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광염에 좋은 거 샌다루드, 뭐 버가못, 뭐 티티리, 뭐 캐모마일, 유칼립투스 다 좋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바디오일 만들기 조금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자궁, 궁 관리는 정말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 관리 해서 나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궁 관리 하시고요. 수경락에 좋은 건 그 정도인 것 같아. 그 다음에 프랑킨센스가 신허 증상에 좋대요. 신장이 허했을 때 오는 증상에 되게 좋다고 한의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환자들 만날 때 테스트를 하는데 신장이 허한 사람들이 프랑킨센스를 굉장히 잘 받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프랑킨센스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모략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주니퍼베도 되게 좋고, 신장에 좋은 거, 배출에 좋은 것들, 신장과 콩팥에서 다 좋은 게, 신장과 간에 다 좋은 게 주니퍼베디, 뭐 유칼립투스, 사이프러스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나 자궁 쪽이 예민해졌냐면, 저 아시는 그 이제 자매라인 사장님인데 제가 리더 모티형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누가 사이프러스 향을 맡는 것만 해서 밑에서 이렇게 액이 빠진다고 향을 맡는 것만. 근데 혼자만 그러면 이제 민감하다고 얘기할 텐데 같이 있던 4명 중에 3명이 그랬다고. 그래서 사이프러스가 호르몬을 생각보다 많이 건드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이프러스의 효능도 있겠지만 올해는 약간 수경락에 되게 민감해지는 해라서 그럴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은 안 그랬으니까 올해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올해 그래서 자궁, 방광, 골반 안 좋으신 분들 올해는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배출 조금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올해는 음식으로는 이제 수경락에 좋은 음식이 이제 까만색 음식들이에요. 검공, 뭐 흑임자, 뭐 이런 거. 또 뭐 있지? 그거밖에 없나?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짠맛,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거, 짠 거, 젓갓,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콩팥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에 좋은 거, 쌉싸름한 거, 그 다음에 보라색 음식, 붉은색 음식이 다 신장에 좋아요, 선생님들. 그런 거 좀 드셔주시면, 그래도 올해는 좀 편안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커피도 되게 많이 땡기고, 예년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강 관리하는 방법은 되게 많고 집집마다 노하우 정도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조금 그쪽으로 신경 써보시면, 그러니까 거북목은 그 이제 증상 중에 하나인 거고, 거북목 관리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제가 말씀드린 거 관리 좀 신경 쓰시면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봄이니까 초록색 야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냉이, 쓴바기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쑥 이런 거. 신장에도 되게 좋은 애들이에요. 신장, 콩팥 다 좋은 애들이니까 그런 거 좀 드셔주시고, 5월부터는 쌉싸름한 거, 뭐 꼬들빼기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날야채 이런 것도 뭐 좋고요. 또 이제 곡식으로는 심장에 좋은 곡식이 수수예요. 붉은색 수수. 그래서 잡곡을 섞어 드실 때 겨울에는 콩을 섞어 먹고, 봄에는 보리를 섞어 먹고, 여름엔 수수를 섞어 먹고, 이제 그 장마철에는 기장을 섞어 먹어요. 좁쌀. 그리고 가을철에는 현미를 섞어 먹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우리 한국 사람 몸에 가장 이로운 곡식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조상님들이 참 현명하셔서 계절별로 떨어지는 기운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봄 되는 환절기라 면역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조심들 하시고, 어쨌든 거북목은 보기에도 안 좋지만 몸에 진짜 많이 이 머리 쪽으로 굉장히 안 좋은 애라서 잡아주시면 정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 쓴다고 오일만 막 쳐바른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꼭 다른 뭔가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속도가 빠르다. 아로마 열심히 바르시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로마로 모든 게 다 되진 않아요. 아로마만으로는 그리고 똑같아.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일상을 똑같이 하고 아로마 쓴다고 다이어트가 살이 쫙쫙 빠지진 않아요. 물론 조금 빠질 수 있지만 쫙쫙 빠지진 않아요, 선생님들. 그거 아시죠? 운동도 해야 하고 식이도 해야 되고 아로마 적절히 쓰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몸의 모든 증상들은 적절하게 음식과 운동과 이런 것들을 병행하시면 훨씬 더 건강하고 빠르게 나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북목 얘기는 이 정도. 그래서 탈모 한다고 제가 꼭 어깨 림프순환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오일들 있죠. 사이프러스, 자몽, 밸런스, 아로마 터치, 딥블루, 주로 이런 것들 너 꾸준하게 바르시면 조금 거북목이 줄어들긴 하더라고. 근데 여기만 풀어서는 안 되고요. 요 등짝 여기까지 브래지어 라인까지는 확실하게 다 풀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거북목이 여기만 볼록한 게 아니라 브래지어 라인부터 쑥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목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근육이 이거 하나마가 아니에요. 등석 다 이어진 거라서 등 중간 브래지어 라인부터는 다 발라주셔야 돼요. 그렇게 오일 쓰시면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 그룹 중에서 8단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거북목은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통증 오일이라고 만들어서 아로마를 이렇게 나눔할 때 통증 오일을 하는 라인이 있어요. 그게 페퍼민트, 아로마 터치, 딥블루, 밸런스 그렇게 넣는 것 같아. 그 4가지를 블렌딩해서 다 8단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8단계를 사고 네 선생님 5달 네 애쓰셨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그렇게 통증 오일을 전달해서 어깨도 풀고 거북목도 되게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다행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그것도 하세요. 선생님도 긴장도가 좀 있으신 분이라서, 근데 살은 많이 없으셔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는데, 긴장도가 높으시니 이쪽은 항상 굳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 열심히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 긴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와 불안이에요,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퓨저, 발향도 꼭 열심히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또 하나 알려드릴 팁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 제가 올해 자꾸 배가 나와요. 갱년기 되면 배가 그렇게 나온다면서요? 난 몰랐어요. 이게 나이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가 잘 나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갱년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너무 담담하게. 갱년기 증상 중에 가장 티피컬하게 배가 나오는 거라면서요. 그럼 나한테 알려준 방법이 야로우를 계속 먹고 사이프러스 코코넛 한 병에다가 자몽 한 병, 사이프러스 한 병, 제라늄 반 병을 넣어서 몸에 바르래요. 본인 다운 중에 배 나온다고 배만 들어가면 살겠다고 달고 있었던 분이 그렇게 하셔서 석 달 동안에 18kg를 뺐는데 배가 쏙 돌아갔대. 나도 해보려고. 지금 전신염도 쓰는 거 다 하면 바꾸려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꿀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거북목은 그냥 꾸준하게 모든 마찬가지 만성질환은 꾸준한 방법이 제일 좋아요, 선생님들. 꾸준하고 따뜻하게 해주시면 굳은 건 웬만큼 풀어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차이인 거고 이걸 땡길 거면 다른 방법을 병행해야 되고 다시 어떤 거 다이어트? 코코넛 한 병에 자몽 한 병, 코코넛 한 병에 자몽 한 병, 사이프러스 한 병, 제라늄 반 병. 자몽 한 병, 사이프러스 한 병, 제라늄 반 병 하고 야로우 먹기. 한국에 야로우가 식품 첨가물로 안 들어왔어요, 선생님들.
미국은 다 먹어. 미국 레시피 다 먹는 건데 한국에서 뭐 먹지 말래. 근데 다른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먹어요. 근데 먹지 말라고는 써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먹어요. 뭐 어쩔. 미국 애들 먹는 거 내가 먹으면 죽기 하겠어요. 일단 뱃살이 중요하지. 일단 제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된다잖아. 된다는 건 다 해보려고. 그래서 뭐였든 까먹었어, 선생님. 모든 증상, 그게 만성적인 질환이면 하루아침엔 안 되고, 꾸준하게 쓰시면 좋아져요. 아로마 꾸준하게 쓰시면. 근데 내가 그걸 좀 당기고 싶으시면, 저같이 성질 급하시거나, 오래 꾸준히 하는 거 저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푸셔야죠. 그래서 저는, 폼롤러 반짜리가 집에 있어요. 목침은 너무 높더라고. 이게, 목침도 되게 여러 가지 있어갖고, 좀 편편한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는데, 높은 거밖에 없어, 집에. 편편한 게 없어졌어요. 누구 줬나봐, 내가 좋다고. 아침, 저녁 한 방울씩이야. 그래서 어쨌든 폼롤러 상관없으니까 둥그런 반원을 좀 딱딱한 거에다가 수건 덮어놓고 처음에 시작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수건 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강박적으로 억지로 하는 건 안 돼요, 쌤들.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푸시는 게 가장 후유증 없이 가장 무난하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갱년기 뱃살 바로 들어가요. 나보다 빨리 들어가겠는데, 성님쌤? 나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우리 다이어트에 좋은 것 같아요. 봄 되니까 몸 가볍게 시작하시고, 체지방 3% 빼시면 몸무게 한 5kg 빠지거든요? 3% 체지방이 빠지려면 몸무게 5kg 빠져야 되더라고. 예, 인바디 거면 자격증 가능해요. 그래서 5kg 빠지면 쉐입은, 근데 체지방이 3% 빠지면서 5kg 빠지면 쉐입은 어마무시 빠져요. 8kg 빠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근육량 뭘 하시든 근육량 빠지지 않게 쉐이크 정말 열심히 챙겨 드시고, 제가 PT 선생님 운동하고 2시간, 갑자기 다이어트 방송이 됐어. 2시간 앞뒤로 2시간씩 단백질을 먹어줘야 근육 손실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쉐이크를 PT 하기 전에 점심에 먹고 PT 갔다 와서 1시간 안에 먹고 이러면 정말 근육량이 많이 늘어요. 근데 이걸 안 먹잖아요. 근육량이 운동하니까 빠지진 않는데 늘진 않아요. 확실히 단백질 먹는 게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예, 꼭 라스트 참여하세요. 뭐가 어려워? 체지방 3kg? 3%? 그건 선생님, 보윤쌤은 8kg 안 빠져도 돼. 나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 쉐입은 8kg 빠지고, 한 5kg 정도 빠지면 3%는 다 빠지더라고. 이제 보윤쌤은 5kg까지 빼실 필요 없죠. 근육량만 늘리시면 돼요. 보윤쌤은 근육량을 늘리시면 체지방은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거북목 방법으로 다이어트 권해드린 거고, 예, 다이어트 굳이 안 하셔도 꾸준히 걷고 오일 열심히 바르시고 자세 좀 신경 쓰시고 그러시면 거북목은 1년 정도 신경 쓰시면 없어지세요. 1년이나 하는 게 좀 지루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1년 금방 가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 거북목은 병은 아니니까, 근데 방치하신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관리해서 좋아지시길 바랄게요.